가치가 낮고 부족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평등하고 존중받을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잘 드러나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자기의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꿈꾸는 창업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들의 가치가 꽃피워지고 또 나의 가치가 꽃피워지면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협력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블이지 황진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탈북민 분들과 전 세계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펀드레이징을 하고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팩트 기부라는 좀 독특한 기부 모델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기부는 우리가 수혜자에게 돈을 그냥 보내주면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이제 종료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취약계층이지만 창업가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보니 필요한 창업 자금을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그분들이 잘 자립해서 다시 원금을 재기부하고 그 재기부된 자금으로 다른 취약계층 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부금이 좀 선순환될 수 있는 형태의 임팩트 기부라는 기부와 투자의 중간 형태의 개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 합쳐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기부는 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끝나는 형식인데 지속 가능한 도움을 두고 싶어서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회사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자립을 하게 되면 기부금들을 다시 반환하는 그렇죠. 형식으로 원금을 다시 재기부하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0원을 기부하면 그 수혜를 받았던 뭐 탈북민 기업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10,000원을 재기부하는 거죠. 더블이지. 그러면 기부한 A한테 5,000원이 포인트로 들어가고요. 그 5,000원으로 그분은 다른 곳에 또 재기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활용해서. 나머지 5,000원은 더블이지에 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탈북민이 더블이지에 기부하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 자체가 수혜자가 기부자로 변화하는 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걸로 다시 반환이 되어서 그 기부판이 더 커지는 그 부분들도 참 인상 깊었고 기부를 받은 수혜자분들이 기부자가 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기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넣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을 했고 내가 기부한 거 외에 50%라는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네네. 저희 모델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기부 생각하면 정말 취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네네. 아니면 긴급구호나. 물론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 자기의 농장을 갖고 싶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기존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작은 농부가 어디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 저 이제 여러 방식의 기부가 있겠지만 대표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제 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이 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일자리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이 사실 많은 것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나 신선했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자체도 제가 알기로 존립의 위기를 맞을 때가 항상 그쵸. 많다라고 들었는데 투자라는 식을 섞으니까 이제 반환금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개발도상국 탈북민 분들이 일반 창업가들에 비해 역량이나 사업의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창업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취약계층을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데 이 창업가들은 잘 자립해서 성장하는 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 한국의 좋은 기술 기업을 연계시켜서 같이 성장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안에 또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명이 안전을 유지됐을 때 그 다음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답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창업이나 취업이나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 기업이 운영됐을 때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때 한국 기업들을 개발도상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저희의 미션처럼 수평적인 협력이 되는 거죠. 그 단계부터는 동반 성장,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 좀 수평적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국제개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가난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가치가 낮고 부족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평등하고 존중받을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잘 드러나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과 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자기의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꿈꾸는 창업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들의 가치가 꽃피워지고 또 나의 가치가 꽃피워지면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협력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더블리지도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만 또 그들이 저희를 돕기도 하거든요. 임팩트 기부 안에서. 네. 우리의 관계가 이미 수평적이 되잖아요. 모델 자체가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지만 임팩트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평적 가치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뿌듯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일 뿌듯할 때는 저희가 지원했던 탈북민이나 개도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런 것들이 공감됐을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한국말도 되게 어눌하고 그들을 저희는 창업시켜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 오면 되게 주눅 들어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공장이나 일하는 데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업 교육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탈북민이나 개독 사람들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너는 너희 나라를 네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되게 강하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창업가는 다 그게 있어요. 일반 창업가는. 왜냐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도취돼서 창업을 하니까. 탈북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일자리 찾아왔잖아요. 그 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수십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돌아가면 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창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한국에서 번 돈으로 쓰다가 또 다 쓰면 또 외국인 근로자로 다른 나라에 또 나가야 돼요. 아빠가 5년, 10년, 15년 나가 있으면 그 가정이 깨지고 그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로 나간 아빠가 번 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한국도 중동이랑 독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가 나갔었다가 거기에서 번 돈과 기술을 갖고 한강의 기적을 우린 일으켰거든요. 전 세계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로 나갔던 국가가 그 돈과 기술을 갖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낸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런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유는 한국도 그랬지만 그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그들은 창업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지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은 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없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계속 주눅 들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교육 안에서 계속 해주거든요.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동티모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동티모르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한국에서 10년 정도 외국인 근로를 하다가 창업교육 받고 이제 마지막 창업교육 마지막 날 피칭하거든요. 3등 했어요. 소감 발표하라니까 한국말로 무슨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하게 큰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울먹이지?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도 울먹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나중에 물어봤는데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너는 이렇게 가치 있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혁신가라는 이야기를 그런 존재 가치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맨날 뭐 일 못한다, 왜 너는 그러냐 이런 고공만 받다가
2달여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3등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너무 뿌듯하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회도 자살률도 높고 다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화들,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 원동력으로 창업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우리의 사업에 의미가 있다. 자존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 있네요. 네. 또 그게 없으면 창업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복 탄력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강하게 딱 중심에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실패를 경험으로 인지할 그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못할 사람이야. 어차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한 번에 없게 되는. 무너지죠. 아. 네. 근데 창업은 절대 한 방에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네. 네, 너무 좋네요. 힘들 때마다 연락할 수 있는 친구 정도, 파트너. 딱 그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되게 또 신선했던 게 창업가라고 하면 뭔가 좀 여유가 있거나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들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현실에서는 네팔 같은 또 그런 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창업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좀 인식 변화가 크게 한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도움이 필요 없는 똑똑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터주는 일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 벌고 다시 돌아가는 거는 기한이 있는 일인데 그거 벌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살까에 대한 생각은 또 안 해봤던 것 같아서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개발도상국들 도와줄 때 이렇게 회사를 차리는 거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